안녕하세요. 카스스케일 코리아입니다. 오늘은 현장에서 발생하는 인디게이터와 로드셀 노이즈 트러블슈팅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목차입니다. 첫째, 노이즈의 발생 원인. 둘째, 현장 노이즈 알아보기. 셋째, 계측기 케이블 처리 방법. 넷째, 페라이트 코어를 사용한 노이즈 대응. 다섯째, 계측기용 통신 케이블. 여섯째, 정션박스 그라운드. 일곱 번째, 바이패스 와이어. 여덟 번째, 접지 개선을 통한 노이즈 대응의 순으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이즈 발생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낙뢰나 고전압으로 인한 파손입니다. 로드셀 내부의 스트레인 게이지의 백킹 유전 강도는 일반적으로 400에서 500V이며 과전압, 과전류에 의해 로드셀 내부의 회로나 같이 연결된 인디게이터 역시 데미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주변 장치인 프린터, UPS, PC 등에서 발생되는 스위칭 전원의 노이즈로부터 손상을 받게 되며 특히 PC와 연결된 RS232C, RS485 포트로 인하여 손상 가능성이 큽니다. 셋째, 고주파로 구동되는 각종 서브 모터와 인버터 주위에서 발생되는 강한 전기장 및 고주파 노이즈로 인한 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증상으로는 계측 지시값이 불안정하거나 리셋이 걸리는 등의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 부분이 필드에서 가장 많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넷째, 계량 재료에 기인한 서지 노이즈의 발생으로서 호퍼 내 재료가 충전과 방전에 의해 정전기가 발생되는 고주파 노이즈입니다. 이러한 노이즈들은 계량각세 헌팅, 드리프트, 인디게이터의 리셋, 로드셀 및 계량 설비를 파괴합니다. 다음은 로드셀이 설치된 현장에서 노이즈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패스 와이어가 설치되지 않은 현장에서 노이즈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로드셀 양단의 저항과 AC 전압을 측정하시면 됩니다. 고주파대의 노이즈는 일반 테스트기로는 측정이 힘들 수 있으므로 가급적 오실로스코프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노이즈의 상태 점검을 위해 호퍼에 설치된 로드셀 양단의 전압과 저항을 측정을 합니다. 저항이 0.5ohm이고 AC 전압이 5V라고 했을 때 로드셀에 흐르는 전류 I는 전압 나누기 저항이므로 로드셀을 흐르는 전류는 총 10A로서 로드셀은 노이즈로부터 위험한 상태입니다. 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바이패스 와이어를 설치해서 노이즈로부터 최소화시켜야 합니다. 다음은 계측기 케이블 처리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측기 또는 센서의 케이블 근처에는 동력선이 존재하게 되면 마그네틱 필드 이펙트로 인해 노이즈의 간섭으로 계량값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림에서처럼 계측기 케이블은 동력 케이블과는 가장 먼 곳에 설치를 하셔야 합니다. 트럭 스케일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파이프 안에 전원선과 로드셀 케이블을 같이 파이프 내에 설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위험한 방법입니다. 동력선과 로드셀 케이블은 각각 1m 정도 분리해서 설치를 해야 합니다. 다음은 페라이트 코어를 사용한 노이즈 대응입니다. 가장 간편하면서 효율이 좋은 노이즈 대응 방법입니다. 서지 노이즈는 로드셀 케이블을 통해서 유입되거나 또는 전원부로 유입되거나 통신선 등을 통해서 유입을 하게 됩니다. 이때 가장 효율적인 대처 방법은 TDK사의 페라이트 코어를 사용하시면 효과적입니다. 서지 노이즈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순간적으로 파워 서지가 튀는 것이 보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계측기의 오동작을 유발시켜 리셋이나 헌팅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서지 노이즈를 차단하기 위해 계측기 케이블을 페라이트 코어에 1에서 3회 정도 감아서 사용하시면 효과적입니다. 다음은 페라이트 코어를 사용하기 전과 후의 데이터로 보시는 그래프는 라디에이션 필드 인텐시티, 즉 방사 노이즈의 강도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페라이트 코어 설치 전과 후의 그래프로서 설치 전에는 전 주파수 대역에서 노이즈가 높은 것을 보이지만 설치 후에는 전체적으로 안정한 특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방사 노이즈이긴 하지만 유선으로 구성된 노이즈 특성도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측기용 통신 케이블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측기의 통신에 사용되는 RS232C, RS485 등의 배선 와이어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외부 노이즈 유입이 쉽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일반 쉴드 와이어보다는 트위스트가 된 쉴드 케이블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다음은 정션박스의 그라운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때로 정션박스를 만드는 제조사에서는 PCB의 그라운드가
금속 케이스를 통해 접지로 연결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현장 상황이 좋지 않을 경우, 즉 서지가 많은 프레임에 정션박스를 설치할 경우 반대로 프레임을 통해 노이즈가 PCB로 유입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PCB 내에서 접지로 연결되는 서지 바리스터 혹은 캐패시터를 제거해 주시거나 아니면 플라스틱 정션박스 케이스를 사용하시면 효과적입니다. 다음은 바이패스 와이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패스 와이어는 로드셀을 낙뢰나 서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부품입니다. 로드셀은 호퍼를 지지하고 있는 금속 구조물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실외에 설치되어 있으므로 번개나 서지 등의 구조물에 유입 시 로드셀 회로에 피해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그러한 이유로 로드셀 액세서리 상하에 바이패스 와이어를 설치하여 서지의 경로를 바꾸어서 번개나 서지로부터 보호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계량물에서 발생되는 정전기로부터 발생되는 고주파 노이즈도 마찬가지로 바이패스 와이어를 통해 보호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 보시는 그림은 바이패스 와이어 설치 전과 후의 그래프로서 바이패스 와이어 설치 전에는 노이즈가 있는 것으로 보이나 설치 후에는 노이즈가 보이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접지 개선을 통한 노이즈 대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측기의 접지는 기본적으로 시그널 그라운드로 해주시면 되며 동력 컨트롤이나 노이즈가 많은 장치를 사용할 때는 그라운드 단자대를 별도로 해주셔야 합니다. 동일의 그라운드 단자대를 사용하시게 되면 컨트롤 장치인 모터류 등에서 발생된 서지 노이즈가 유입되므로 동력은 별도로 접지를 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전체 그라운드 시스템은 원포인터 그라운드를 원칙으로 합니다. 다음은 전체 로드셀 인디게이터의 설치 레이아웃입니다. 현장의 노이즈는 매우 다양합니다. 그중 가장 기초적이면서 중요한 것은 그라운드입니다. 잘못된 접지나 접지의 형태에 따라 미세한 계량 신호는 노이즈로부터 간섭을 받게 됩니다. 결론인 즉 노이즈가 없게 만드는 것이 근본적으로 중요합니다. 하지만 접지를 개선할 수 없는 경우의 현장이라면 페라이트 코어나 트위스트 케이블, 바이패스 와이어 등의 여러 부품을 사용해서 노이즈로부터 대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로드셀 및 인디게이터 노이즈 대응 기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카스 스케일에서는 다양한 응용 기술 및 제품 기술을 지원하고 있으니 언제라도 연락 주시면 친절히 대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